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시청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서든에트 게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BJ 클마츠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500명 맞이하여 뭔가 뜻깊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소통해보고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터라 많은 분들께서 함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들에게 많은 보다 적극적인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방송은 평소와 다른 게임 방송이 아니라 유기동물, 그다음 동물 학대, 동물 보호법에 관한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소통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보여드릴 영상 내용들은 모두 가정이 없는 사실이며 현재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지금 보실 내용들이 약간 잔인하거나 좀 그런 사진 영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다가 보기 힘드신 분들은 오늘 오후 이제 3시 이후부터 진행될 게임 방송 때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말 못하는 동물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께 그 아픔을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320만 가구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68만 가구가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가 됐으며 지난 2015년 해에는 반려동물 사육 인구수가 10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이 됐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펫샵, 애견미용, 동물병원 등 관련 산업 역시 6년 동안 4배나 급성장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배, 분야, 펫샵 등을 통해 너무도 쉽게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사고 파는 것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대요. 아무래도 결혼이나 출산, 이사, 가족, 식구들의 반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 등등 각가지 이유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유기한 그 반려동물, 유기동물의 수가 한 해에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버림받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로드킬이라고 하죠. 차 사고로 인해 사고로 죽거나 번식장, 농장 등 사람들에 의해 남모르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의 수를 합산하면 우리들이 예상하는 그 수를 훌쩍 넘기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유기동물에 관해서 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 이름은 게이입니다. 인간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엄마 아빠라 부르게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만 남았을까요?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걸까요?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제발 날 돌려보내줘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라 하나요? 애원합니다. 죽고 싶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빗소리 때문일 거야. 더 크게 말하면 돼. 하지만 세상은 병든 생명들을 마냥 지켜주진 않습니다. 하늘은 계속 울고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울음을 삼키느라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지저대지도 못합니다. 차갑게 굳어진 생명, 슬픈 영혼이 잠듭니다. 영상
영상 잘 보셨죠? 한때는 누군가의 가족으로 사랑을 받았을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 속 아이들에게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죠. 어떠한 이유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할 텐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너무도 쉽게 반려동물을 접하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이나 생명 존중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우리가 이제 접하는 펫샵, 가정 분양 등을 통해 사고 파는 그 작고 어린 강아지들은 과연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좌표는 제가 이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나온 영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번식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아지들이 이제 모견이라고 하죠. 새끼를 빼는 그 강아지들이 있는 곳을 번식장이라고 하는데, 이 번식장에서 태어난 자견들은 이제 모견이나 자견들은 경매장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경매장에서 태어난 작고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애완동물샵으로 팔려가고요. 이제 출산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강아지들은 이제 도살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보신탕이나 개농장 이런 곳으로 팔려가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번식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이 활발한데요.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번식장에서 무슨 공장처럼 생산되는 경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 실태를 잠시 후에 보시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동물을 사고 팔 때 키울 사람이 상황이 되는지는 물론이고 책임감까지 꼼꼼히 살핀 다음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이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노태영 기자 나와 있고요. 얼마 전에는 강아지를 할부로 판매해서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예, 그게 자칫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할부로 판매해서 가격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덜컥 사들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상품처럼 사고 팔리는 강아지 상당수는 공장식 번식장이라는 상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돼 각종 질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려견들의 상품화 그 이면의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대형 반려동물 전문점입니다. 순종 혈통만 분양한다며 소문이 난 곳인데요. 수많은 진열대 위엔 아직 젖도 떼지 않은 듯한 어린 강아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판매되면 어느새 다시 진열된다는 강아지들. 그렇다면 이 강아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애견 펫샵 같은 경우는 따로 뭐 강아지가 어느 쪽에서 이제 유통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발표 문장 같은 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강아지들 뭐 안 좋은 데서 막 온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저희도 영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따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네. 안 그러면 뭐 경매장에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매장 관계자는 농장이나 경매장에서 데려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말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펫샵에서 판매되는 강아지들은 우리가 소위 종견장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생산 시설에서 오게 됩니다. 그 강아지들의 엄마 개들이 적게는 이제 100여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들이 이제 좁은 철창에 갇혀서 강아지들을 계속해서 낳게 되고 끝끝내 이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생산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곳이 바로 그 종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안내를 받아 경기도 인근의 한 종견 번식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강아지 번식장이에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십 개의 철창에 갇혀있는 어미개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른바 종견들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생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집단 번식 상태로 자라는 것이 바로 종견들의 현실입니다. 대부분 철창에 갇혀서 발정제를 맞고 새끼 낳는 일을 반복하는 이른바 공장식 번식을 당한다는데요. 더군다나 이런 종견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떨어진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질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어떤 품종들? 나는 여기서 있는 게 전 견종 다 만져. 여기서 이제 동물 학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이제 사람들은 임신하는 기간, 출산 기간이 이제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에요. 이제 사람도 이제 출산을 한번 하면은 몸이 상당히 이제 안 좋고 건강상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발정제라는 걸 맞아요. 발정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맞으면 출산하고 나서도 바로 이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임의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까지 이제 계속 새끼를 빼는 거죠. 얼마나 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반려견 전문점에서 30만 원에 3개월 된 말티즈를 분양받았다는 김모 씨. 하지만 얼마 안 가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데요. 3일 만에 초록색 변을 누고 애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파보바이러스라는 병에 걸려서 80% 죽을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드렸더니 샵에 데리고 오면 강아지 치료해주겠다고 자기들이 치료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펫샵이나 가정 분양에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막상 이제 샵이나 그런 분양처를 통해서 이제 입양이랑 분양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장식으로 번식돼 질병에 취약한 강아지는 주인에게 버림받는 경우 또한 많아서 유기견 문제라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지금 상품화처럼 많이 팔리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책임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지식과 동물 구입 후에 사회적인 책임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 반려견을 보통 가족 같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반려견을 들 때는 무작정 사지 말고 먼저 반려견을 키우는 과정에서 분양을 받는 것도 상품화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대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견들의 모습을 확인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모견들의 모습, 고통들을 보고서도 길거리 또는 펫샵 등을 통해 큰 유리 속에 낑낑거리고 있는 작은 새끼들, 강아지들 보면서 아직도 귀엽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누군가 돈을 주고 동물을 산다면 그 이면에는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또 다른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자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방금 보신 영상이 이제 번식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이 경매장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경매장이 되는 영상입니다. 이곳이 이제 경매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경서 경매장이라고 이제 보이시죠? 이 작은 울타리 안에 수많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몸이 안 좋은 아이들 방금 보셨죠? 이런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도살로 가는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가 보신탕은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잔인해요. 그래서 잔인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같은 경우 영상이 아니라 그림으로
사진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다소 잔인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케어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광주 인근의 개농장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 견사 근처에는 먹다 버린 사체들이 굴러다닌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작은 견종이나 건강에 좋지 않아 폐사된 강아지들을 다른 강아지들의 먹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료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사람들이 이제 먹다 남은 음식들, 이런 찌꺼기들을 이제 애들한테 먹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강아지는 바로 이런 것을 먹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체가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바로 그 개농장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조금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과연 이게 건강에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인데 개 식용을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 이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식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30%고요. 식용의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많으시고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보다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약간 나이가 있는 그런 층들이 개 식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개고기를 먹어도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간의 친숙한 반려견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반대 의견은 소, 돼지는 되는데 굳이 왜 강아지는 안 돼?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돼지 등의 산업동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완용보다는 가축으로 사육이 되고 있으며 사육, 도축 과정, 유통까지 전 과정이 전문화,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많은데 하지만 이제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이런 쪽은 가축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참 이게 이상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인 사유 재산으로 치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육 자체 이런 게 불법이에요. 법으로 이제 허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음지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식용 목적의 강아지가 따로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식용 목적의 주 품종이 잡종견, 황구, 그다음에 도사 잡종견, 큰 강아지 이런 누렁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런 말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흔히 이제 똥개라고 하는 그런 강아지들을 이제 식용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애완동물도 많이 고시장집에서 이제 사육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채널A 뉴스에서 나온 영상이고요. 끔찍합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요.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이 전혀 없네요. 아까 개 때리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주 너무 아픕니다. 한 개 농장주의 양심 고백에 따르면 덩치가 큰 애완견은 개고기용, 늙은 푸들같이 작은 개는 개 소주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실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산속에 숨어있던 김진 기자가 개 농장으로 급히 이동했는데요. 조용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충격적인 이야기 사실입니까?
네, 저는 지금 다시 현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이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몸보신으로 드셨던 보신탕 속에 들어있던 고기가 여러분들이 가족처럼 길렀던 애완견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지금 개고기용 고기를 납품하는 개 농장 앞에 있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 저와 함께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첫 번째 우리입니다. 하늘을 봐도 덩치가 큰 식용견이 아닌 덩치가 작은 애완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가 어디서 났을까요? 저 훔쳤을까요? 주웠을까요? 네, 지금 수십 개의 철장 안에 보시는 것처럼 수십 마리의 애완견이 gat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 시민단체가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개고기 관련 시설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82곳의 개고기 관련 시설에서 식용견이 아닌 애완견이 개고기용 고기로 둔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와 함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우리를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 개 역시 식용견이 아닌 애완견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시바견이란 종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검은색의 수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감춰져 있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에는 큰 강아지를 둬요. 그리고 작은 저런 밀실 같은 공간들이 있어요. 저 안에 보이시죠? 방금 스쳐갔는데 이제 말티즈 보이고요. 포메리안 보이죠? 네,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덩치가 큰 애완견뿐만 아니라 이처럼 덩치가 작은 집 안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개고기용 고기로 둔갑하고 사육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한번 보시죠. 네, 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작은 강아지의 눈망울을 한번 보십시오. 네, 비록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지만 살려달라고, 여기서 꺼내달라고 저에게 말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아픕니다. 저는 지금 보신탕을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슨한 법규 사이로 누군가의 소중했던 반려견이 개고기용 고기로 둔갑하고 있는 그 현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보셨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식용견과 애완견이 구분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지극히 제 개인적인 내용인데 진돗개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 반려로서 함께 산다면 우리에겐 반려견, 애완견이고 저렇게 가 있는 것은 구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용견이 어디 있고 반려견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게 반려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두고 있는 이 나라, 이 현실이 조금 상당히 씁쓸한데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개고기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보양식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또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강아지를 뭐 먹으면 보신탕이 건강식이다, 보양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제 보시면 당신은 애완견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KBS에서 2008년 7월달에 이제 만든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이제 검사를 의뢰했더니 경기 서울권에서 개고기 17점, 개소지 10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검사를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런 병균이 지금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병균을 갖고 있는 건강이 좋지 않는 아이들을 먹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건강에 좋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개고기가 보신탕이라는 영양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탕 1인분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653이에요. 계란, 순댓국, 추어탕,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우리 인간 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겠지만 사육장 개들은 사람의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타 동류의 폐기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개고기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냐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권 나라에도 개 식용은 예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풍부한 먹거리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식용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금지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합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슬퍼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다수가 이제 아프거나 늙어서 병들어서 버린 강아지들을 밑으로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저런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각종 병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병에 걸리는데 이런 아이들을 치료를 하느냐? 절대 치료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농장업자들은 이제 항생제라는 약물을 투여를 해요. 여기도 보시면 사육장에서 만연하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량의 항생제를 남용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개농장에서는 항생제와 복합 강력지사제, 피부병 약 등 각종 약을 20kg 강아지에게 15에서 20cc 3회를 나누어 사용을 하고 있대요. 이거는 이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런 개고기를 사람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 동물병원협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과연 개고기가 정말 보양식일까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사건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사회적 인식 수준이 바닥이다 보니까 동물 학대 사건 역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사진, 말티즈가 아니죠. 패키니즈랑 여기 아이는 어떤 건 잘 모르겠네요. 여기 아이가 보이시죠? 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던 건데,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성분께서 본인들이 키우는 이 두 반려견들에게 일주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고 막걸리를 먹입니다. 막걸리를 먹고 결국 이 우측에 보이는 이 아이가 사망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이제 동물보호협회에서 극적으로 이제 구조를 해서 살아남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이 여성분이 과연 처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상당히 인간적이지 못한 동물 학대인데요. 과연 이 가해자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이 여성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사유 재산물, 본인의 반려견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그 밖에도 지금 보이시는 게 뭐냐면 고양이에요. 고양이 등짝에 이제 화상을 입었죠. 이거는 이제 경기 안산시에서 일어난 학대 사건입니다. 이 고양이 이름이 푸스라고 한데요. 푸스라 불리는 이 고양이는 한 여성이 지난해 7개월 동안 키우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올해 2월 친구에게 입양을 보내게 돼요. 잘 살 거라고 믿었던 고양이가 어느 날 찾아서 보니 이렇게 온갖 학대를 받고 심각한 부상까지 입은 상태였던 거죠. 조사를 한 결과 이 고양이를 입양한 친구의 남자친구는 고양이를 수시로 때렸고, 그 친구라는 믿고 보냈던 그 친구는 상해 입은 이 고양이를 그대로 방관하여 결국 이렇게 큰 상처를 입은 건데요. 학대한 사람이 문제가 있겠지만은 본인이 7개월 동안 키우다가 굳이 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야만 했나,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씁쓸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은비 사건, 은비 이제 고양이 사건, 그런 걸 통해서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두 개만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더 궁금한 이제 학대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검색만 하셔도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따로 이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신 것들은 이제 보호자가 있는, 보호자로 인해서 학대를 받은 강아지인데, 보호자가 없는 길 잃은 강아지, 고양이들은 더더욱 무자비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수라고 길을 떠돌던 강아지 이야기예요. 시골의 한 노인 부부께서 길거리를 떠도는 강아지를 무려 확인된 바가 이제 100마리 이상을 잡아서 드신 건데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장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수를 폭행을 해요. 다행히 이제 길을 거니던 이제 한 마을의 아주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장수를 구하게 됩니다. 장수는 치료 중이고요.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이 역시 노인 부부에게 벌금은 50만 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시골 동네에 보시면 아니면 이제 공사장 인부분이라든지 길 가는 강아지들을 이렇게 잡아서 식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끊이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죠. 개는 인간이 오랜 세월 길들여온 동물입니다. 우리에겐 그 동물들을 길러온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보신 영상이 밖에도 보이시죠? 길 가는 강아지를 여기 범인은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살아있는 길 가는 유기동물에게 테이프로 머리를 이렇게 둘러 감은 거죠. 이 감기는 아이는
물과 밥을 먹지 못한 채 긴 시간 떠돌았겠죠. 다행히 이제 지나가시는 분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조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밝혀졌는데,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뉴스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정비소를 태운 불붙은 강아지 사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용인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불붙은 강아지가 이제 정비소로 뛰어들어와서 이제 정비소가 화재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강아지 몸에서 휘발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고의로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강아지에게 강아지 몸에 불을 붙인 거예요. 결국 이제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에서 감식한 결과 이거는 이제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이 여러분들 혹시 펫두라는 가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펫두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법을 바꾼 강아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모티브가 바로 이제 강화문 소망이라는 아이입니다. 2011년 8월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왜 강화문 소망이라고 하냐면 이제 이게 강화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40분 동안 돌에 맞아서 쓰러진 건데요. 보시면 강화문 서중역 공사부지 한편에서 한 마리 작은 개를 2명의 성인 남자가 커다란 돌을 40분가량 던진 겁니다. 그래서 숨을 거둔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간 건데, 다행히 강아지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무리 길을 잃은 주인이 없는 강아지라 해도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정말 극약을 금치 못했던 사건인데, 보여드리기도 조심스러운 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이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글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남자가 개를 강제로 붙잡아 강간하는 동영상이 지금 페이스북에 떠돌고 있대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보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영상에는 강아지 입을 묶고 강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임신을 한 상태예요. 임신한 강아지를 지금 강간을 한 건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걸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제정신이 아닌데, 더 큰 문제가 여기 댓글을 보시면, 얘 이제 느낌 안 나는데 어쩌냐, 오늘 뭐 순위 빌려도 돼요, 다른 애로 해보자 등등.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 댓글로 이제 항의를 하다 보니까, 네가 동영상 올렸냐, 네가 제보했지, 씹새야, 너만 보라니까 등등. 여기 보시면 오늘 2탄 찍은 귀들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오늘 저색 된장 바를 건데 소주나 한잔 하자. 저 오늘 애견샵 갈 건데 오늘은 어떤 애로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잠깐 보셨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영상으로 남자가 이제 임신한 강아지를 율린하는 그런 모습이 찍혔어요. 그래서 지금 범인을 찾고 있는데, 너무도 많은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밖에도 수많은 학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아마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닥 수준이 머물고 있다는 것 때문에요.
우리나라 현행법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 학대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정해진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이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 않는 데다가 동물을 물건으로만 보고 있어서 동물 학대 행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알려드리면 아까 보여드렸죠. 이제 불붙은 강아지. 이게 명백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시면 명백한 과실이 있더라도 용의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8조에 의하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라고 이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묘해요. 몇 가지 알려드리면 소 30마리를 굶겨 죽인 춘상 소 아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소들을 이제 축산하는 축산업자가 소 30마리를 일부러 고의로 굶겨서 죽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됐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학대로 규정할 만큼 잔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굶겨서 죽였는데 잔인하지 않다고 무혐의 처리를 했죠. 참 그지 같은 나라 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악마 에쿠스 사건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실 텐데 이제 에쿠스 차에 이제 강아지를 묶어놓고 달리는 차를 끌고 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아파서 영상은 제가 못 보여드리겠고. 근데 이 사람 역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동물학대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고의로 달리는 차에 강아지를 묶어서 끌고 갔는데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불붙은 개 제가 보여드렸죠. 정비소 근처에서 이제 개 털이 기름이 이제 묻혔고 실수로 성냥불이 옮겨 붙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애매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보시는 게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2008년에 14건 이제 계속 올라가죠. 이 그래프를 보시고 잘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지난 6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그래프로 이제 한 건데요. 입건한 수가 총 499건입니다. 하지만 기소된 건수는 231건으로 절반도 안 된 거고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6년 동안 단 한 건뿐이었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 동물보호법은 어떤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알리바바는 학대를 할 경우에 1,000달러의 벌금과 징역이 6개월, 그리고 고의적으로 고문을 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장 10년이라는 징역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라스카의 경우는 최대 5,000달러, 최장 1년을 이제 징역을 살게 되고요. 아리조나의 경우 2,500달러, 최장 6개월 정도의 징역. 고의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15만 달러의 벌금과 1년 6개월의 징역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어느 나라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워싱턴 DC, 워싱턴에서는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에 벌금이 이제 250달러, 그다음에 6개월 징역을 살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인간이 고의적으로 고문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25,000달러의 벌금과 징역 5년을 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이나 서남부권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안에 강아지를 10분 이상 방치한 것도 벌금이 떨어져요.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학대를 가해도 벌금 대부분이 50만 원 이하라는 거죠. 그렇죠. 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이렇게 빠지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제 동물 학대가 생명 경시로 인한 인간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경우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만 이제
동물을 물건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이 물건으로 되어 있어서 축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강아지, 고양이는 이제 물건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누군가 강아지를 이제 폭행을 합니다.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폭행을 하게 되어, 또는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납치해서 개 농장으로 팝니다. 이런 경우에 동물 학대로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 상당히 재밌죠. 웃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반려동물 대량 생산, 매매, 도살, 학대를 끊을 수가 없는데, 나라 법이 아직 조금 인식이 부족하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반려 문화가 더 이상 상품 매매가 아니라 소중한 입양의 생명 입양으로 나아갈 때라는 거. 이 모든 걸 끊으려면 펫샵 이런 것보다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시는 게, 그래야만 유기동물 수가 줄어든다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바뀌어야 저는 이제 동사 또는 이제 다른 사고로 이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 적혀 있는 번호 120 또는 128로 전화 한 통만 해주시고 위치만 알려주시면 그 나라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목기 또는 도로 등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발견을 하시면 여기 120 또는 128로 연락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서울시에 해당되는 번호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역번호 누르시고 120, 128 누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전화하셔서 본인의 위치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자치구 총수과에서 동물 사체를 이제 처리하는 기동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죠? 수거를 해서 냉동 보관을 한 후에 청결하게 이제 소각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 별이 든 생명들의 사체가 제2차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전화 한 통 120, 128로 꼭 전화해주세요. 이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120, 128입니다. 그렇죠.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면 네이버에 그냥 동물보호법 딱 검색만 하셔도 나와요. 직접 말하기가 힘들면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그 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 다음에 인식을 시켜줘야지 경찰관이 그때서야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지, 그게 아니면 잘 몰라가지고 안 해주더라고요.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네, 다섯 콜센터에서도 됩니다. 전화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누군가가 강아지를 차에 끌고 간다, 또는 이런 기타 등등 동물 학대하는 행위를 발견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아픈데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서 그냥 외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 협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물사랑 실천협회, 그리고 한국동물보호협회,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동물자유연대, 이런 등등 동물보호협회에다가 먼저 전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는 이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싶으면 112에다가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에 이거를 어필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대한 것을 꼭 인지를 시켜주신 다음에 신고를 해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시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전국의 각 지방단체에서는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많은 분들 모르고 계실 텐데 이 동물보호감시관은 무엇을 하느냐? 이들은 동물학대가 신고가 되면 접수를 받아서 해결 방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에서 강아지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는 112에 신고를 하시고 각 지방 단체 여기 이제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 이분한테 꼭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신고를 또 제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법이 족같기 때문에 학대를 발견해도 본인의財産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은 벌금을 내고 그 강아지를 또다시 학대하겠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동물보호감시관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보호자로 하여금 해당 환경의 개선과 그리고 방지를 위한 그 조치 등을 합니다. 이거를 꼭 제보를 해주셔야 돼서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로 동물보호감시관에게 또 이제 한번 연락을 해주시고요. 이 밖에 이제 금박한 상황 있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유기동물을 발견했다. 내가 길을 다니고 있는데 유기동물을 발견했어요. 떠도는 강아지를 발견했는데 다수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죠. 왜? 내가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 분들이 이제 그냥 지나치시는데 그런 경우 이제 이 떠도는 강아지가 주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안 좋은 곳으로 끌려가거나 로드킬을 당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 동물보호복지 콜센터가 있습니다. 1577-0954라고 여기다가 전화하셔서 제가 어디에서 길 잃은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그 자치구에서 이제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15호소로 이제 연계가 돼갖고 15호소로 되는데 여기다 꼭 전화해주세요. 이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똑같이 120, 128에다가 전화를 똑같이 동시에 하셔도 돼요. 이 번호가 기억하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120, 128에다가 다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제가 너무 잔인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는 게 많아서 감명 깊게 본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건데요. 이제 영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진짜 옛날 생각
삶은 인간만큼이나 말없는 생명체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음이 아닌 생명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러하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선들이 많이 개선이 되길 바라고요. 부부가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